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사가 이어지자 정부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선 중진 의원이시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좀 상황이 엄중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내적으로 다목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월 말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가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국내 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고 직접적으로는 미국에게 빨리 대화에 응하고 셈법을 바꿔와라 하는 의미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들한테는 당신들도 나서서 미국의 제재를 완화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부담이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쪽에는 미국의 입장에 너무 기울지 말고 이 민족 공동체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좀 생각해라 하는 다목적용이고요. 특히 북한 내부의 문제는 북한 군부등 강경파에 대한 목소리를 좀 억누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 남북 군사 합의라든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지 않나요?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실험, 그리고 추가적인 발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나 이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9.19 군사 우리 남북 합의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미사일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남북의 긴장 완화라는 근본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ICBM만 규정이 돼 있고 핵실험, 이제 그냥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짧은 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추가적인 발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제재를 해본 전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뭐 유엔 안보리 이 결의 위배라든가 이런 거를 걸고 무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양쪽이 다 판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유의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협상을 원한다고 본다.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직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을 깨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북한도 보면은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유엔 제재가 곧바로 들어오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하는 것은 그 조절을 하는 것이죠. 즉 ICBM이나 핵 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추가적인 제재가 오고 판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2차 5월 9일 날 2차 로켓 쏜 뒤에 발표를 보면 작은 미사일들, 스몰러 미슬스 또는 단거리 미사일, 숏 레인지 미슬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탄도탄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이제 수위를 높여서 정말 도발을 계속 이제 감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레드라인, 소위 한도 금지선이라는 것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추가 핵실험을 해가지고 또 한 번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거나 할 경우에는 판이 깨지고 강력한 응징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미국이 셈법을 바꿔오되 금년 말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리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는 빨리 대화에 응해라.
그리고 좀 셈법을 바꿔봐라 하는 그 불만과 유도적 차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국한테도 좀 본격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 관계도 개선해봐라 하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ICBM 도발까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판이 깨지는 것이고요. 예. 김정은으로서도 내년 2020년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期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판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ICBM이나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1차 북미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북한 발사를 놓고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CBM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인데 정부의 대응이 좀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예.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데 대해서는 역행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남북한의 관계나 북미 간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예. 오히려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그러한 도발, 그런 실험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관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대단히 중시하는 국가라는 것을 북한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북한 쪽은 답이 없고. 그런데 이번 이 북한의 발사, 이런 사태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남북 관계를 진정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예.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촉진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예,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도 깨질 뻔한 것을 갖다가 우리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직접 통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깊이 인식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진정성을 10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려던 그런 지금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예. 미국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이번 사태 대북 식량 지원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 10년 내 최악입니다. 지금 그 북한은 자력으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금년 2월에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유엔에다가 식량 원조를 호소를 했죠.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치와 분리해서 식량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자꾸 긴장을 완화에 역행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에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식량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던 듯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규모 어느 정도나 돼야 한다고 보세요? 예, 지금 북한은 약 150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영양실조 내지 식량 부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하루 어느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냐는 국제적 기준치에는 지금 지급하는 게 반이고,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된다는 것에 최소치의 60%에 불과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요. 한 150만 톤 정도가 부족한데 우리가 뭐 전량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야말로 북한이 이 동포애적 견지에서 지원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그 의식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동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 물꼬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